78세 박순자 씨의 인생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변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말기 폐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수술은 어려운 상태이고 항암 치료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퉁퉁 부어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모여 앉아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의 마음 한편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없다면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보고 회복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몸의 주인이야. 내 몸이 스스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박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몸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버리고 자연스러운 회복력을 키우는 생활로 바꾸겠다고. 거창한 치료법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78세 할머니의 작지만 용기 있는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시작한 첫 번째 변화는 의외로 작은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공복에 들깨기름 한 숟가락을 먹는 것. 처음엔 정말 이상했어요. 기름을 그냥 마신다는 게. 박순자 씨는 회상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기름의 느낌이 낯설고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모금과 함께 마시니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들깨기름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기름 한 숟가락에는 오메가3 지방산 중 하나인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암세포에게 염증은 최고의 성장 환경입니다. 염증이 많은 몸에서 암세포는 더 빠르게 자라고 퍼져나갑니다. 박순자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더욱 철저하게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들깨기름 한 숟가락. 처음 일주일은 속이 메스꺼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수월해졌고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을 무겁게 짓누르던 부기가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리와 팔의 붓기가 줄어들자 움직이는 것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시달리던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어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보관법이었습니다. 들깨기름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한 숟가락이 만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들깨기름의 효과를 경험한 박순자 씨는 용기를 얻어 두 번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 30분 전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첫 한 모금은 충격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입안을 태우는 듯한 매운맛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뜨거운 느낌에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좋아진다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매일 조금씩 마시다 보니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매운맛보다는 따뜻하게 몸을 감싸는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생강의 힘은 진저올과 쇼가올이라는 특별한 성분에서 나옵니다. 이 성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세포를 깨워 활동하게 만듭니다. 특히 폐를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이 뛰어나 폐암을 앓고 있던 박순자 씨에게는 더없이 좋은 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생강차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설탕을 완전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커피에 설탕 2숟가락씩 넣어 마시는 게 50년 습관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설탕 없는 커피는 쓰기만 하고 맛이 없었습니다. 달콤한 과자나 케이크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설탕이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라는 사실을. 몸속으로 들어간 당분은 암세포에게 직접적인 연료가 되어 더 빠르게 성장하게 만듭니다. 내가 설탕을 먹으면 암세포도 함께 키우는 거구나. 과일도 하루 한두 조각으로 제한했습니다. 자연의 당분이라 해도 과도하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생강차의 따뜻함과 설탕 끊기의 효과가 합쳐져 몸 전체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차와 설탕 끊기로 몸의 변화를 느낀 박순자 씨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오던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건강한 줄 알았는데 박순자 씨는 고정관념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생채소와 통곡물 위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점심상에는 색깔 고운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추, 깻잎, 오이, 당근, 양배추 모두 최소한의 조림한 거친 신선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진짜 음식이구나. 씹을 때마다 입안에 퍼지는 자연의 맛이 새로웠습니다.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은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햄, 소시지, 라면, 과자. 예전에는 간편하다며 자주 찾던 음식들이었지만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자. 더 큰 변화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1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들깨기름 한 숟가락만 먹고 점심과 저녁 2끼만 섭취하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3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오전 10시만 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점심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고문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이것이 몸을 위한 선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에서는 세포 자가 포식이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굶주린 세포들이 스스로 대청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상되거나 불필요한 부분들을 스스로 분해하고 재활용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전의 배고픔이 오히려 상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몸의 힘이구나. 2주째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보다 적게 먹는데도 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오후에 찾아오던 나른함도 사라졌습니다. 몸이 음식을 소화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치유와 회복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구나. 박순자 씨는 식습관의 힘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아침 박순자 씨는 잠에서 깨어나 깜짝 놀랐습니다. 숨이 편해졌네. 그동안 밤새 괴롭혔던 숨가쁨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일어나 거울을 보니 얼굴과 팔다리의 부기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복수였습니다. 배를 가득 채워 움직이기도 힘들게 했던 복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아지고 있는 건가? 박순자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는데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시달렸던 통증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잠들기까지 몇 시간을 뒤척거렸는데 이제는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깊게 잠들고 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의 컨디션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즘 밥맛이 돌아왔어요. 박순자 씨의 입맛도 되살아났습니다. 생채소의 아삭한 식감과 달콤함, 현미밥의 구수한 맛이 예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진짜 영양을 갈구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붓기가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졌고 조금씩 걸을 수 있는 거리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방 안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힘겨웠는데 이제는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엄마,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어요. 목소리도 훨씬 힘이 생겼네요.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자녀들의 표정에서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것들의 힘이었구나. 매일 아침 들깨기름 한 숟가락, 점심 전 생강차 한 잔, 설탕. 완전히 끊기, 하루 한 끼 자연식단, 그리고 16시간 공복 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었습니다. 특별한 돈이 들거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만든 결과는 기적과 같았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나을 수 있다는 걸 믿어주니까 정말로 나아주는구나. 박순자 씨는 자신의 몸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희망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들깨기름 한 숟가락으로 몸에게 인사를 건네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